2020년과 2021년은 빅테크의 한 해였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때 아마 증시에 들어오셔서 빅테크가 나를 행복하게 한다 생각한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성장 특수를 누렸던 국내외 빅테크 회사들 1분기 실적 보니까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는 여기까지인 건가?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되는 건가? 고민들이 참 많으실 텐데 빵의 시대가 저무는 거냐? 이거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보고 앞으로의 가능성도 좀 엿보겠습니다.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와 꼼꼼하게 한번 공부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황 기자님, 우리가요. 그 시작하기 전에 잠깐 사담을 하면서 이제는 예측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조심스럽다라고도 했는데 일단 현재까지 국내외 테크 기업들의 실적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그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했던 고성장은 좀 마감을 하고 성장세가 이제 주춤해졌다라는 걸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업체들마다 좀 상황은 좀 다릅니다. 상황은 다른데 1분기만 놓고 보면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나 좀 구글 모회사죠, 알파벳,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도 좀 견고했고 그 주가 하락도 상대적으로 좀 덜했던 측면이 있고요. 또 넷플릭스나 이제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또 실적도 이렇게 좀 예상 밑으로 밑돌았고 주식도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그런 좀 양극화가 좀 두드러졌고요. 국내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좀 카카오와 그 네이버로 대표되는 좀 국내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이 어쨌든 기대치를 좀 밑돌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출 자체가 좀 한 20분기 만에 역성장을 좀 하면서 이제 좀 성장세가 좀 더 주춤해졌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장에 상당히 그 도전을 받고 있는 측면이라는 건데 한동안 빵이라는 말이 유행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5개 기업의 머리 글자를 딴 건데 아마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좀 힘을 못 쓰는 것 같긴 해요.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거시경제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해도 여기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도 좀 테크 기업들 나눠서 보면 이제 플랫폼의 파워를 좀 가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좀 실적이 상대적으로 견고했던 회사들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처럼 플랫폼 파워를 좀 확실하게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런 좀 외풍에 상대적으로 타격을 좀 덜 받았고 실적도 어쨌든 세 회사 모두 좀 그 애널리스트들 예상치를 좀 맞추는 이런 좀 성적을 좀 거뒀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좀 플랫폼 파워가 약한 기업들, 예를 들면 아마존도 플랫폼이긴 하지만 구글이나 애플 같은 플랫폼 파워는 없거든요. 그 이제 페이스북을 소유한 메타 같은 경우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제 본인들은 좀 플랫폼이 되고 싶어 하지만 현실 속에서 페이스북은 그냥 애플이나 구글 같은 플랫폼에서 쓸 수 있는 하나의 좀 서비스고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플랫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미디어. 요즘은 이제 넷플릭스 주가가 이제 한 6개월 만에 70% 떨어졌거든요. 70% 떨어지면서 넷플릭스를 좀 테크 기업이 아니라 미디어 기업으로 분류하려는 좀 애널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카테고리 밖으로 내보내겠다. 네, 테크 기업이 아니다. 본질은 테크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테크 기업의 관점에서 이제 넷플릭스의 비즈니스나 성장을 이렇게 좀 해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미디어 관점에서 좀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요런 최근 1, 2분기가 이제 지난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가 넷플릭스가 조금 부진했는데 그 이후에 좀 넷플릭스를 미디어 기업으로 좀 이렇게 새로 바라보는 이런 좀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별로 사정이 좀 다르다. 이것도 재밌네요. 저는 가입자 많고 이용자 많으면은 일단 다 가두리 양식장에 다 모아놓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도 온도차가 있다. 구글, 유튜브의 경우에는 경쟁업체들이 제법 많잖아요. 틱톡 같은 것들도 있고 틱톡 이런 것들이 성장할 때 유튜브가 쇼츠로 내가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틱톡하고 그들 간의 그 관계에서는 어떻게 승패가 좀 가려졌습니까? 좀 이제 구글이 쇼츠를 내놓은 게 작년 3월이고요. 이제 인스타그램도 또 틱톡을 겨냥해서 이제 또 릴즈라고 하는 좀 기능을 좀 내놨는데 이제 쇼츠만 좀 예를 놓고 보면 지금 한 4월 기준으로 올해 4월까지 이렇게 한 300억 뷰 정도가 수치가 나온다고 그래요.
조회수가 한 300억 뷰 정도 나온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작년 1년 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4배 이상 좀 늘어난 수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장은 했죠. 이제 성장을 했는데 뭐 페이스북 릴즈, 인스타그램 릴즈도 그렇고 유튜브 쇼츠도 그렇고 어쨌든 명분 자체는 이제 틱톡 대항마로 이제 투입을 한 건데 네. 뭐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뭐 틱톡이 이제 뭐 릴즈나 쇼츠 때문에 뭐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뭐 아직은 듣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뭐 틱톡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의 어떤 규제 이슈, 이제 틱톡이 모회사가 여전히 좀 중국의 대형 인터넷 업체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어떻게 보면 리스크로 더 평가를 받고 있지. 또 구글이나 이제 그 인스타그램이 내놓는 서비스들이 틱톡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앵글은 아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 용호상박 시장에서 서로 자웅을 겨루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마존 얘기도 거론이 됐지만 네. 미국 빅테크 회사들이 전반적인 증시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네. 그러니까 한때 우리가 사랑했던 그 주식들이 네. 이제는 증시에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아마존의 손실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1번 분기 적자 규모가 한 100억, 30억 불 정도 난 걸로 좀 이제 파악이 좀 됐는데요. 그 작년 이제 흑자를 좀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익을 많이 내는 거를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이 회사의 특징은 좀 굉장히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면서 되게 고성장을 좀 초점을 맞추지 이익보다는 좀 어떤 매출 성장 이런 측면에 키워서. 이런 측면에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까지 이제 성장을 해왔는데 뭐 그러면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흑자를 계속 내면서 고성장을 해오는 구조를 유지해오다가 이번 분기에 이제 다시 적자로 돌아섰고 성장세도 일단 좀 한풀 꺾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그 적자보다도 그 성장세 자체가 닷컴 버블 이후에 가장 저조한 성적이거든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아마존이 성장을 우선주의로 해서 빠른 성장을 좀 추구해왔던 이 모델이 한계에 좀 도달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아마존 주가가 좀 더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그런 좀 요인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쳤네요. 네. 그 빅테크 붐이 한김 사그라드는 그 와중에 아마존이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더 클 수 있느냐 고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고민이 중첩됐다. 근데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은 실적이 괜찮지 않았어요? 네, 뭐 구글까지 포함해서 이제 플랫폼 파워를 좀 갖고 있는 회사들로 좀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사용자들이 이렇게 좀 애정을 갖고 쓰는 서비스는 사실 많지 않죠. 뭐 윈도우라고 해도 우리가 PC를 사면 그냥 그게 깔려 있는 거다 보니까 그 대신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력 비즈니스는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쓰는 소프트웨어부터 그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는 IT 인프라 이제 이거에서 좀 이제 성장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코로나19 이후로부터 이 기업들이 쓰는 IT의 그 솔루션, IT 소프트웨어의 어떤 패러다임이 기존에는 기업들이 그걸 다 구매를 해서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설치를 하고 이렇게 쓰는 패턴에서 이제 클라우드 아니면 소프트웨어도 이제 우리가 그냥 네이버나 카카오를 서비스로 쓰듯이 소유하지 않고 이렇게 월 구독료를 내고 이제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내거나 구독료를 내고 접속해서 쓰는 패턴으로 지금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를 말하자면 그 세를 얻어서 네. 월세 내고 쓰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소유하지 않고 접속한다가 이제 하나의 IT 기업들이 IT를 활용하는 이제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이 산하에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기업과 함께 이제 세계 시장을 거의 좀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끌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어쨌든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의 성장이 좀 주가 하락도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타격을 좀 덜 받게 되는 요인으로 볼 수 있고 아마존도 사실 이제 회사 이커머스 부분은 좀 회의론에 많이 휩싸여 있지만 네. 이 AW 아마존 웹 서비스 이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은 1분기에만 그 영업이익이 6조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네. 6조 원이라고요? 그래서 매출이 아니고? 네, 영업이익이 6조 원이고 그 아마존 전체 이익에서 사실상 이제 거의 뭐 핵심적인 역할을 이쪽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 개인 사용자분들은 이런 뭐 AWS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체감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지금 기업들이 IT를 활용하는 방식의 이 변화를 주도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지금 견고한 성장과 좀 증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고객과의 접점이 없어도 B2B에서 네, B2B 사업 부분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적은 좋았는데 네. 주가는 또 재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상하이 봉쇄 사태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봉쇄는 언젠가 좀 풀릴 텐데 현재의 주가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좀 오기 전에 저도 한 6개월치 이렇게 주요 테크 기업들 6개월치 주식을 이렇게 주식 변동을 한번 이제 뭐 보고 왔는데 사실 제가 뭐 주식에 깊숙이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 편은 아니어서 뭐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애플의 주가 하락이 이제 6개월 전 대비 한 11%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넷플릭스가 한 70% 하락을 했고 메타가 40% 넘게 이제 하락한 거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하락폭은 이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그 중국의 봉쇄 부분은 워낙 이제 중국이 애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향후에 리스크로 부각되는 측면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로 나오고 있느냐 이 부분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보면 올해 해외 직접 투자가 올해 4월까지만 놓고 보면 한 26% 늘었다고 하고 그중에 50%가 미국에서 왔다고 하거든요. 이런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중국 그 애플을 이끄는 CEO가 아시다시피 이제 팀 쿡이라는 CEO인데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공급망 관리예요. 이게 이제 애플이 뭐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생전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 애플의 혁신을 글로벌에 퍼뜨리고 운영하게 할 수 있게 뒤에서 뒷받침한 거는 이제 팀 쿡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는데 이제 지금 공급망 자체는 뭐 이번 그 코로나 그 봉쇄 이전부터도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운영을 계속 하면서도 지금 신흥국으로 대표적인 신흥국이 인도나 베트남 이런 쪽으로 공급망을 계속 다변화하는 행보는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뭐 인도에서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한다고 해서 이게 봉쇄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글로벌의 공급망 전략 자체를 좀 다변화해왔던 흐름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 그 1분기 스마트폰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삼성하고 애플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두 회사가 애플은 스마트폰 점유율이 늘었고 삼성도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점유율을 유지를 했는데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뭐 제품을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 IDC라는 시장 조사 회사에서 내놓는 분석을 보면 공급망에서 많이 갈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애플의 공급망의 경쟁력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지금 봉쇄 자체가 좀 뭐 애플의 공급망을 좀 이렇게 뭐 근본적으로 흔들 수준이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현실적으로 공급망이 그렇게까지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다. 네, 근데 넷플릭스 같은 회사를 얘기할 때는 또 온도가 달라지는 그렇습니다. 게 S&P 500 가운데 올해 최악의 실적을 낸 종목 이렇게 꼽히기도 했다고 해요. 네. 한때 넷플릭스가 얼마나 잘 나가는 그렇습니다. 주식이었습니까? 이게 불과 1년 전 얘기거든요. 네. OTT 업계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이런 것들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넷플릭스가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굉장히 뭐 즐거운 비명을 질렀던 회사고 뭐 그 코로나의 대표적인 수혜주로도 네. 꼽히면서 성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그 회사에서도 이제 광고 같이 OTT에 광고 안 붙이겠다고 할 정도로 뭐 아쉬울 게 별로 없었던 분위기였는데 그거는 플렉스 네. 맞죠? 우리 광고 없이도 갈 수 있다. 플렉스. 그 정도였는데. 작년 이제 좀 연말을 기점으로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고요. 올해 1분기 실적을 좀 뚜껑을 열어보면 뭐 매출이나 이익 자체가 줄었다 이렇게 이것보다도 가입자가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글로벌하게 이제 가입자가 처음으로 줄었고 뭐 회사 측에서는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뭐 단기적인 경기 변수였다 이렇게 좀 그쪽으로 좀 요인을 돌리고 있긴 하지만 주변에서는 이게 구조적인 이제 좀 변화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해석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좀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단 이제 뭐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넷플릭스가 참 그 광고를 하겠답니다. 이제 광고를 붙인다고 얘기를 했고요. 약간 낮은 자세로 돌아왔군요. 네, 좀 말을 좀 바꾸면서 이제 뭐 올해 안에 아마 좀 넷플릭스에서 광고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넷플릭스 이외에 사실 다른 OTT 업체들도 좀 상황을 이렇게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CNN 플러스라고 하는 OTT 서비스가 이제 그 뉴스의 넷플릭스를 꿈꾸면서 3월 말에
출시가 됐는데요. 한 달 만에 없어졌습니다. 예, 한 달 만에 좀 없어지고 지금 디즈니 같은 네. 경우도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는 나고 있는데 주변에 지금 압박이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디즈니 같은 경우도 광고에 관심이 원래 없다고 얘기를 했었다가 요즘은 이제 광고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은 관심이 급하게 생기네요. 네, 지금 광고에. OTT 업체들의 수익성, 그 이익을 내는 측면하고 그리고 가입자를 계속 늘려나가는 이런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지금 OTT 업체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리고 OTT를 계속 가입자들이 보게 하려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좀 실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OTT 업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시장에서 좀 조정이 있겠죠. 그리고 뉴스계 넷플릭스를 꿈꿨다. 뉴스를 그렇게 또 다시 보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한 달 만에 좀 접었고요. 예. 그런 서비스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해외 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를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알아봤어요. 그럼 빵 시대가 지고 만타의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빵은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네. 만타는 누굽니까? 거기서 넷플릭스가 좀 빠지고요. 넷플릭스가 빠지고 만타에서는 이제 그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테슬라가 좀 추가가 됩니다. 테슬라가 추가하고 넷플릭스가 빠지고 이제 또 하는 기업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머리 글자를 하도 제가 많아가지고요. 알려드릴게요. 네. 많다. 우리가 빵이라고 했을 때는 페이스북, 애플, 네, 네.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해서 머리 글자를 땄잖아요. FAANG였는데 많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해서 MANTA 요게 또 뜬다고. 이런 합니다. 용어들이 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 회사들이 뭐 이렇게 연결고리도 없고 뭐 분류가 업종이 비슷한 데도 아니고 그냥 주가가 이제 상대적으로 잘 나가는 그룹들을 좀 묶어놓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많다도 있고 그 빵 대신에 이제 그 N이 빠지고 네. 거기에 M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상징하는 M이 들어가서 그 FAAMG라는 또 용어도 뭐 증시 쪽에서는 좀 쓰이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주가 흐름을 좀 이렇게 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네. 업체를 좀 그룹핑하는 이런 거지 뭐 이 업체들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거나 업종이 좀 비슷하다거나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그거랑 비슷하네요. 태정태세 문단세. 그렇습니다. 그거 외울 때랑 비슷해요. 그냥 조선의 왕이다 말고 이게 특별히 연결성은.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정리할게요. 네이버하고 카카오, K 빅테크들도 잘 나가는 듯하더니 1분기에 주춤했어요. 어땠습니까? 네이버 카카오 모두 이제 좀 예상을 밑도는 좀 실적을 좀 받았고요.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출 자체가 좀 역성장을 하는 좀 결과가 나와서 좀 이게 이제 좀 그 성장의 한계 이제 좀 지금까지의 성장에 좀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런 좀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두 회사 모두 이제 글로벌을 하고 신규 사업과 글로벌을 좀 키워드로 이제 성장을 계속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테크 기업들의 어떤 국내 테크 기업들의 글로벌화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사업을 좀 확장해야 되는데 뭐 작년에 우리가 뭐 그 골목상권 침해 논란 가지고 다루기도 했지만 이제 국내에서 어떤 사업을 이제 또 확장한다고 했을 때 약간 좀 그런 규제 이슈 또 이제 골목상권 침해 이슈에 또 걸릴 수 있어서 이제 결국에는 해법을 이제 두 회사 모두 글로벌에서 좀 더 많은 걸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단기간에 어떤 뭐 성과가 나온다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다 보니까 좀 당분간은 좀 두 회사 모두 원래부터 좀 약간 고평가돼 있었다라는 좀 그 시선들도 있었는데 이런 좀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규제 이슈하고 결국 맞물릴 것 같죠? 네. 그 카카오 택시는 괌에서 이제 호출 서비스 이런 거 같이 해본다고 하는데 향후 행보 지켜볼게요. 그리고 우리 소프트뱅크나 게임업계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